안녕하십니까. 2025 글로벌 통일 체험에 참가했던 참가자 박철주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전쟁이 없는, 그리고 폭력이 없는 그런 모습, 또 그런 사회를 평화라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 학생으로 북한에 있을 때 사실 평화가 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이 어쩌면 평화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리고 학교까지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 와 있는 지금 저는 만약에 그게 평화라고 한다면 그런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북한에 아직 가족 그리고 저희 친척들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뭐 명절 때나 그리고 이렇게 방학했을 때 보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러니까 제 삶에 있어서 저는 평화를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저희 2025 글로벌 통일 체험으로 독일 폴란드를 8박 10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다양한 역사적인 장소 그리고 의미 있는 곳에 방문을 했지만, 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던 그곳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과거 동독과 서독이 그 장벽 하나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던 그 상황에 와서 지금은 평화롭게 사진을 찍고 또 그런 역사적인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독일 사회가 어떻게 통합을 위해 나아가는지를 저희가 기억하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에 갔을 때는 폴란드가 과거 나치 독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독일로부터 어떤 사과를 받고 또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기억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도 여전히 분단된 국가로서 북한과 대치 상황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런 작은 평화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확장해 봤을 때는 아직 분단국가에 살고 우리는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에 가족을 두고 온 탈북민들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떨어져야만 했던 그런 이산가족 분들도 계시고요. 또 북한에 억류된 억류자들도 계시고, 또 전시 납북자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나라 영토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이동의 자유도 우리에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노력, 또 우리의 관심과 그런 평화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갈등, 그리고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함께 노력할 때 우리 일상의 그런 평화들이 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글로벌 체험을 통해서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런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상처를 회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은 말에서 시작된다. 이 문장은 제가 글로벌 통일 체험을 떠나기 전 히베를린 갈등의 역설이라는 책을 읽고 썼던 문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를린과 폴란드의 땅을 직접 밟고 돌아보면서 이 문장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와 교류, 그리고 침묵하지 않은 시민들의 말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시작된 지식인들의 저항을 마주했고,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와 촛불로 이어진 비폭력 시위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눈물의 궁전과 마리엔펠드 난민 수용소에선 분단이 만들어낸 삶의 상처를 보았으며, 체크포인트 찰리에선 그 장벽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말을 건넨 수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떠올렸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서 저는 통일은 정치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말로 축적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기억되지 않고, 기억되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말해야 하고 더 많이 들어야 합니다. 바르샤바 대학교의 현지 학생들과 통일에 대해 토론하면서 저는 남북한과 동서독의 차이점만큼이나 대화의 유무가 만들어낸 간극을 실감했습니다. 동서독은 교류를 포기하지 않았고 긴 시간 말로 다가갔습니다. 그 대화의 축적이 결국 통일을 가능하게 했죠. 반면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말하는 법조차 낯설어합니다. 저에게 이번 체험은 매우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통일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내 옆의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작은 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일을 바라는 청년으로서 확신합니다. 결과로서의 통일이 아닌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그 과정 속에서 말을 걸고 듣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목소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통일은 제도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며 그 시작은 결국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20세기 유럽에서 민주주의는 결코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 이 두 나라는 냉전 체제 속에서 공산주의 정권에 의해 기본권이 억압된 채 살아야 했던 경험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나라 모두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연대를 통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해냈습니다. 독일의 동부, 당시 동독이라 불리던 지역에서는 40년이 넘는 공산주의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이 체제는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했습니다. 심지어는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억압 속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시민들의 연대였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했던 라이프치히의 니콜라이 교회는 그 상징적인 공간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이곳에서는 매주 평화를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종교적인 공간에서 시작된 그 모임은 점차 비폭력 시위로 확산되었고 결국에는 동독 정권의 붕괴와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손에 들었던 촛불은 단지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두 손으로 촛불을 들면 돌을 던질 수 없다는 비폭력의 원칙과 의지를 담은 실천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현지에서 지그베르트 시프케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산정권 아래에서 언론의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던 시절 몰래 카메라를 들고 시위 현장을 기록했고 검열을 피해 외부 세계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처럼 민주주의가 보장된 국가라면 비민주적인 이웃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민주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다양한 생각을 경청하며 약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태도. 바로 그 일상의 실천이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본질적인 출발점입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가치이며 내일의 통일 역시 그 위에 세워져야 할 미래입니다. 따라서 통일은 단지 국토의 연결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 아래 서로 다른 체제를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 통합의 언어이자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우리 민주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통일을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힘이 됩니다.